얘는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조금 더 견고하고 이 그라데이션 자체가 조금 디테일한 느낌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주는 원래 꽃그림을 하나 그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법을 한번 자세히 좀 다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색상을 겹쳐 올리는 수채화 기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꽃그림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종이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이 세목 종이를 준비를 했어요. 중목이 있으신 분들은 중목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세목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한번 세목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저처럼 세목에다가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목이 없으신 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냥 수채화 종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느낌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종이를 쓰시면 돼요. 오늘은 수채화 기법 중에서 겹치기 기법, 레이어드 기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 사실 올려드린 영상들도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셔서 더 곁들여서 보신다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 방법적인 거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준비를 해주시고, 물이 깨끗한 물이면 더 좋겠죠. 저는 물 들어가기 귀찮아서 그냥 할게요. 물을 같이 떠오시고, 오늘은 종이가 좀 작기 때문에 요 공간 안에서 팔레트만 제가 떼어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무조건 말리고 들어가자예요. 색깔을 말리고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과 말리는 거,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기법의 모든 과정은 물을 한번 깔아주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좀 붓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깔아주는 용도의 붓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물을 이렇게 내가 칠하고자 하려는 부분에 이렇게 넉넉하게 깔아주세요. 물을 넉넉하게 깔아주셔야 돼요. 세목은 생각보다 물이 빨리 스며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듬뿍 올려주는 느낌으로 물을 올려주시고, 일단 좀 잘 보이게 붉은색을 좀 쓰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제 색을 펼쳐서 내려오는데요. 요렇게. 자, 중간쯤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붓에서 색을 좀 빼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블렌딩을 한번 해주신 다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물이 한번 깔려있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짝 건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이어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고요. 옆에다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같은 색을 올려볼게요. 제가 세목에다가 여러 번 그림을 그려본 결과 이젤을 쓰는 것보다는 바닥면에 평평한 곳에다가 놓고 그리는 것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이 너무 아파서 이젤을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젤을 사용할 때는 흘러내리는 물을 정말 조절을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젤의 각도를 좀 많이 낮춰서 해주시면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도를 낮추면
그림은 예쁘게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젤의 각도를 조금 많이 세우면서 물 조절을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바닥면에 놓고 그리는 것이 예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좀 이렇게 했는데요. 투톤 그라데이션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투톤. 자, 물칠을 안 했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고 이제 다른 색깔, 전혀 다른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옐로우 오커인데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두 가지 색이 만나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색을 그라데이션 시키는 투톤 그라데이션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꼭 필요한 연습이에요. 이것도 많이 쓰이는데 오늘은 이 방법보다는 한번 말리고 겹쳐서 그 다음 색을 요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마르는 동안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건데 교집합을 연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집합. 겹쳐지는 이 부분에서 붉은색도 나올 거고 노란색도 같이 나오도록.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인 건데 우리는 이걸 한번 말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겹쳐주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이 방법의 차이점이 있어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색이 이렇게 퍼지는 느낌, 좀 자연스러움이 있다면 얘는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조금 더 견고하고 이 그라데이션 자체가 조금 디테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밀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건조를 완전히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그라데이션을 반대로 올리는 이 방법을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목에 그릴 때 무조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투톤 그라데이션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완전히 건조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쫄리거나 이렇게 급한 그런 게 사실 얘보다는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말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 좀 배속을 빠르게 해서 빨리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으로 좀 말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쭉 그냥 그 시간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편집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요 채색도 지금 요 위의 방법,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방법으로 채색을 한 거고,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목련꽃과 그 다음에 양귀비 씨 있죠? 그거 채색한 것도 요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자, 지금 아직도 좀 촉촉한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느 정도 말랐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요. 자, 물을 이제 새로 또 깔아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물이 깨끗해야 될 것. 저는 좀 더럽지만, 자, 깨끗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 붓질을 하실 때 이미 색깔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붓질을 하실 때 너무 세게 이렇게 분무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살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이 중요해요. 물을 칠해주는 영역이 중요한데요. 내가 이 교집합 부분 있죠? 이 교집합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가 이 노란색을 올라오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물을 여기보다 한 0.7cm 정도
1cm는 너무 많고, 제가 되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1cm는 너무 많고요. 한 0.7에서 한 6 정도? 8 정도? 그러니까 1cm 미만으로 물을 여유 있게 더 깔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붓질은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 이 선에서. 그래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 대부분 여기까지 내가 노란색을 칠할 거면 딱 여기까지만 물을 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물을 딱 칠하고 여기까지 노란색을 딱 칠해버리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는 거죠. 혹은 물을 칠했더라도 조금밖에 더 여유 있게 칠을 하지 않으니까 얘가 넘어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요 정도를 더 칠해 주시라. 요거를 요 3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얘기가 계속 많아지죠. 색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중목 같은 경우는 그 거칠기, 이 종이 자체에 그 거칠기가 있어서 물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목은 그 이 종이에 요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맨들맨들한 A4 용지 같은 그런 매끈한 그런 종이기 때문에 물을 넉넉하게 칠한다고 하더라도 물을 머금고 있는, 물을 잡고 있는 시간이 중목과 항목에 비해서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칠해놓고 색을 만들게 되면은 그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세목은 좀 미리 색깔을 팔레트에 만들어 놓고 혹은 풀어 놓고 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게 만들진 않았고요. 오늘은 그냥 옐로우 오커 하나 썼어요. 자,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붓을 살살살살 힘주지 말고 넉넉하게. 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물감을 묻혀서요. 아래쪽부터 그라데이션 해서 올라갈 건데 당연히 점점 연해져야겠죠? 그쵸? 아까처럼 색을 좀 빼고 이렇게 풀어줘야겠죠. 노란색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 위에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물을 칠하면서 약간 얼룩이 생겼을 때는 깨끗한 붓으로 한번 살짝 지나가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거꾸로 노란색 이 옐로우 오커가 그라데이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말한 이 교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조금 더 닦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붓을 조금 힘줘서 살짝 지그시 누르면서 닦아내면 이렇게 길이 생기죠. 이런 그 닦아내는 이런 표현들이 세목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돼요. 물론 중목, 항목에서도 가능하지만 세목이 조금 더 쉽다. 왜냐하면 종이에 요철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색깔 해볼게요. 좀 색상 차이가 좀 많이 날 만한 파란색을 해볼게요. 세루리안 블루 여기다가 풀어놓고요. 붓을 깨끗하게 씻어서 쭉쭉쭉쭉 올리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물을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이제 진하죠? 점점 색이 소진되니까 없어지죠. 하지만 색을 한 번 더 빼주고 여기서 이렇게 멈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물기를 좀 닦아주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교집합이 되어서 투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래쪽이 좀 덜 말라서 이렇게 조금 얼룩이 좀 졌는데, 여기에 얼룩이 진 이유는요, 좀 나중에 종이에 대한 그 차이점?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를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게 물감을 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칠했을 때 이게 벗겨나오는 그 종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 색이 이렇게 보세요. 자, 물을 이렇게 깔았는데 밑에 색이 여기 종이에 단단히 고정이 안 되고 좀 이렇게 벗겨져서 올라오는 그런 종이의 그런 느낌이 있고, 흡착이 굉장히 잘 돼서 이렇게 물을 깔아도 밑에 색깔이 덜 우러나오는 그런 종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세목 종이를 한 4가지 정도를 써봤는데 그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다음에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많아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버킹포드 있죠. 이 버킹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깔았을 때도 올라오는 현상이 굉장히 적었어요. 뭔가 색이 자꾸 차곡차곡 잘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이마다의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한테 맞는 종이가 있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종이의 선택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종이의 특성을 또 알고 있으면 이 종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하고 이제 내가 그리려는 그림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잘 맞을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그 종이를 선택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또 다음에 종이 선택을 하실 때 또 도움이 또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포도알을 하나 그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좀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랑 옐로우 오커를 조금 섞어주고요.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색, 얘가 이제 조금 붉은색으로 넘어가는 그런 포도거든요. 붉은 포도. 그래서 요거하고 레드 브라운, 그 다음에 로우 시에나, 그 다음에 보라색을 옆에 조금 섞어서 한 단계 좀 진한 색깔, 요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그라데이션을 해줘야 될 부분에 이렇게 색을 올려주고, 아래쪽은 조금 더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남겨놓고, 여기가 조금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물기가 아직 있을 때 미리 올리는 거예요. 색을 이런 데를 조금씩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진한 색 갖고 와서 이렇게 라인을 조금씩 만들어줍니다. 물기가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잘 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라데이션 연습할 때는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막 칠하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말리고, 또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살짝 또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칠해주고,
이쪽에는 좀 푸른 색깔을 조금 넣어서, 자, 푸른색이 있어가지고, 자, 푸른색을 좀 넣어서 역광 부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겹치기 방법인 거죠.
오늘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겹치기 기법, 레이어드 기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고자 하신다면 이 방법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 방법이 사실 조금 오래 걸려요. 말리고 칠하고 또 말리고 칠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지만 한번 천천히 긴 시간을 좀 두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흰색 양귀비 꽃을 그리는 과정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하셔서 매주 저와 함께 수채화 공부 차근차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